이 지금 대선 경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쪽이 다 대선 경선 중인데 어제는 햄프셔주에서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두 번째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11월이죠. 대선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햄프셔에 계신 건가요? 예, 뉴햄프셔의 그 캐피털인 맨체스터시에 이틀 전서부터 와 있습니다. 한참 투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가 5시 반경인데, 예.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5시 반이요? 8시나 8시, 8시나 8시 반에 이제 투표가 끝나는데, 예. 그 투표 열기, 이 예상보다 훨씬 좀 높습니다. 취재 경쟁도 많고요. 예.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앞으로 한 3시간 후에 그 투표가 끝나고 예. 여기는 그냥 기계에다가 주정부에서 관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1시 끝난 다음에 1시간 내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시간으로 한 4시간 내지 4시간 반 후면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가 발표될 거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결과는 빨리 나오는군요. 근데 그 프라이머리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이게 사실 지난주에 했던 아이오와는 사실 선거가 아니었죠. 그건 코커스라고 부르잖아요. 예, 코커스는 그냥 투표하지 않고 예. 어느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당원들끼리 이 지지하는 거 조사해서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우열을 가린 건데 네. 여기에 오늘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직접 그 투표소에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유권자로부터 후보들이 그 지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특히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풍향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선 전에도 이 경선이 어떻게 될지 뭐 예측치 같은 게 나왔나요? 여론조사 같은 게? 어떤 후보가 더 유력해 보입니까? 그렇죠. 뭐 여기는 동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옆이 버몬트주고 그 밑에가 매사추세츠주니까 네. 버몬트 출신인 버니 샌더스와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이 이제 리사 워렌 내 안방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여기에 공을 많이 들여왔고 4년 전에 여기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더블 스코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가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요. 네. 2등이 이제 아이오와에서 아주 1등을 한 부티지지가 19%. 그 다음에 의외로 워렌보다 에이미 클로버셔가 14%. 그 다음에 워렌. 이런 순서로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 시작 전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한 4시간 후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1등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전망입니다. 그 이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데 뭐 투표라는 거는 네네. 사실 뉴햄프셔 유권자의 특징이 무당적자가 많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나 공화당 유권자보다 당적을 갖지 않은 유권자가 많고 특히 그 민주당 성향의 무당적자들. 예. 오늘 아마 아직까지 그 출구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출구조사 결과도 예상이 민주당 성향의 무당적자들이 투표소에 좀 많이 나왔다. 이게 4년 전에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로 만드는 시작점이었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무당적 유권자들이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서
트럼프의 바람을 막 일으킨 데가 네. 뉴햄프셔. 그래서 트럼프가 뉴햄프셔가 공화당 지역이 아닌데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뉴햄프셔의 관전 포인트는 네. 버니 샌더스가 얼마나 그 자기의 이 캠페인 동력을 발휘하는가, 얼마나 2등하고 격차를 벌이면서 2등을 하는가에 버니 샌더스가 이 승기를 가지고서 올해 민주당의 이 프라이머리를 끌고 가는가 아닌가. 그리고 부티지지가 아이오와에서 반짝했는데 그 민주당의 중도적인 자리에 왕자가 되는가, 조 바이든이 아니고 부티지지인가. 예. 그래서 얼마나 부티지지가 여기서도 선전을 하는가. 네. 이게 오늘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가 1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얼마나 격차를 벌이느냐. 요게 또 관전 포인트군요. 근데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요. 여기서 무슨 통계 오류가 있다. 뭐 이런 마찰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오와라는 굉장히 큰 주인데 네. 인구는 적고 아직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커스라는 거는 10명이 모이는 커커스, 20명이 모이는 커커스, 많으면 도시에 한 1000명이 모이는 것도 있는데 네. 그렇게 모이면은 당에서 책임져 가지고 당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원봉사자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의 커커스를 제가 올해 7번째 거기 커커스를 참가해봤는데 네. 이게 올 것이 온 겁니다. 어떻게 집계를 내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전에는 아주 시골 같은 데서 당 집회를 하고 나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는 누가 1등을 했다, 2등은 누구다 이러고서 그냥 전화로 보고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냈었는데 예. 이번에는 룰을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1차, 2차, 3차 각 커커스 자리 다 공개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전화로 하지 않고서 당에서 주는 이 모바일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보고를 한다. 근데 그게 앱을 깔고 이런 것들이 채 공급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혼란.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집계하는데 3일, 4일이 지났는데도 승부가 잘 안 가려지는 그런 결론이 나고 아마 심각하게 올해가 지나면은 이 아이오와 커커스를 계속 이런 상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다시 재고되고 다른 결정을 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혹시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결과가 뒤엎어지고 아닌 게 이게 1등, 2등 차이인데요. 예. 아이오와 커커스가 후보를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후보에 지지하는 대의원을 뽑는 건데요.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대의원 숫자가 40명, 42명입니다. 예. 그게 민주당 전체 대의원이 4,6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버니 샌더스 진영이나 피트 부티지지 진영에서는 야 아이오와 혼란이니까 이거 빨리 잊어버리자, 없던 걸로 하자 라는 정도로 좀 거의 시간이 갈수록 무시해지고 네. 비로소 뉴햄프셔가 대의원 수는 적지만은 예.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을 네바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나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에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모든 캠프가 이제 뉴햄프셔 여기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을 한 거죠.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그 뉴햄프셔 결과는 좀 이따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햄프셔를 방문을 했다면서요? 이게 민주당 견제하려는 의도인가요? 뭔가요? 네, 여기서 사실 어제 저녁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발판을 마련준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길 너무 좋아합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한 몇 시간 전에 먼저 보내놨고 맨체스터시의 제일 큰 실내 체육관을 뉴햄프셔 대학의 실내 경기장 안에 한 12,000~13,000명 들어가는 게 이 도시에서는 제일 큰 실내 경기장인데요. 네. 그걸 먼저 점유해서 벌써 한 5시간 전에 다 찾고 이 뉴햄프셔 전역에 공화당계 트럼프 지지자들이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다 대동해가지고 한 3시간 이상 와가지고서 이 민주당 쪽을 조롱했죠. 민주당이 치열하게 이 경쟁을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아주 무색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주 굉장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요새 현장에서요?
뭐 그냥 많았죠. 이 탄핵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굉장히 네. 씩씩해졌죠. 네, 그 국정연설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서 다퉜던 거 내면서 내가 연설하는데 뒤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알고 보니까 낸시가 뭘 하는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라. 대통령으로서 하기 어려운 이런 스타일이 트럼프 스타일인데 예.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합니다. 이게 시골에 숨죽이면서 살던 트럼프 지지하는 네. 저소득 저학력층의 다수 백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 지역이 백인들이 많은 지역인가요? 뉴햄프셔가? 뉴햄프셔는 거의 93~4%가 그냥 백인들 지역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관심은 미국 경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하기 이게 더 관심이에요. 사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예. CNN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한테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의 그렇죠. 뉴스로 많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CNN에 나와서 이 뉴스를 언급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자문하는 사람이 예. 보좌관도 아니고 그 Foreign Policy Advisor 그러니까 자문하는 사람이 트럼프한테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사람한테서 내가 들었다 아이고. 하는 걸로 팩트가 됐습니다. 전문의 전문이군요. 중요한 거는, 예. 네, 중요한 건 이거를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소스 진원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걸 가지고 워싱턴에 와 있는 특파원들이 국무부나 어디다가 많이 물어보고 아마 이거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아마 소스를 좀 확인해갖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핵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 CNN 보도가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 시민이 북미 관계를 보는 거하고 미국 시민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시민으로 보기엔 철저하게 트럼프는 집권 지난 만 3년 동안 네. 재집권 전략 속에서 이것을 운영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싱턴에서 자기가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든가 아니면은 모든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시선을 얼른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임인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거를 나는 이렇게 과감한 리더십으로 한다라는 걸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 탁탁 치고 나왔던 게 북미 관계 변화였습니다. 네. 지금 볼 때에 지금 본격적으로 트럼프는 재집권 선거가 시작될 때에 과연 북한과의 관계가 내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라는 걸 갖고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CNN의 뉴스가 나오는 거가 아주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닌가. 예. 이제 이미 탄핵에서도 자유로워졌죠. 그리고서 예. 트럼프의 지지층은 결집됐고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던 스윙 스테이트의 한 10개 주에서는 자기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선거 위주로 과연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고 불리할 건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북미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북한이 또 도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미 스톡홀름 실무자 회담에서 네. 갖춰진 다음에는 북한은 그리고 연말이 그냥 지나가는 걸 가지고서는 네. 미국과의 이러한 관계는 계속 북한은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북한은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네.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 해온 리더십 안에서 네. 북한 문제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풀을까 하는 데에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상황 좀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